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도토리입니다. 울산, 포항, 대구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업 아니면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세 지역 모두 경상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기반 산업들도 잘 발달해 있어요. 포항은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있는 대표적인 철강 도시인데 대한민국 최대 철강공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철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들이 포항 인근 도시인 울산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화학공단이 울산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연간 산업에는 크고 작은 산업시설이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 시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내 곳곳이 공사 현장 같은 크고 작은 현장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런 환경에서 컨테이너 하우스의 수요도 꾸준하게 창출되는 건데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임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간이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이라든지 건설 현장 전반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산업체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찾을 때 특정한 한 가지 용도라기보다는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식 사무실이나 이동식 창고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현장에서 그대로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 고객들도 상당히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즈만 좀 크다 뿐이지 휴대용 구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산 쪽이나 대구 쪽에서 컨테이너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구나 울산에서 시내 중심가 아니면 교통이 편한 그런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 회사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편하면 배송 운임이 좀 저렴해질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런 장소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업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있다고 해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제품의 특성상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창고가 필요합니다. 넓은 창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대구나 울산 같은 도시에서 그것도 교통이 굉장히 편한 그런 땅값이 비싼 위치에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시 외곽이라든지 땅값이 굉장히 저렴한 그런 위치에 컨테이너 하우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하죠.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자주 봤을 거예요. 시내 중심가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 시내에서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를 갑자기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죠. 사실 저희도 그런 대규모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전부 시 외곽에 있는 저희 창고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이동해서 가져온 경우입니다. 울산에서 전국 체전할 때도 저희가 컨테이너가 30대가 넘게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 다 저희 포항 공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울산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구미에서 또 체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20대 이상 저희 컨테이너가 대구 쪽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울산에 꼭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울산 컨테이너 업체에서 주문을 하겠다 아니면 구미에 있는 분들이 꼭 구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문을 하겠다 그런 선입견은 오히려 지우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저희처럼 외곽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운송비도 훨씬 저렴한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를 조금 크게 하거나 더 많이 하는 업체가 운송회사랑 거래가 많으니까 운송비 여유를 좀 더 좋게 받고 그런 운송비들이 그대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에 사무실로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창고 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창고로 공급해 드릴 때 일반 기업체나 산업 현장에도 많이 납품을 하는데 그 외에도 관공서라든지 학교, 교회 그런 단체들에서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질이 일단 강철로 돼 있고 폭풍이라든지 눈 이런 외부 환경에 견디는 게 강하니까 창고로 쓸 경우에 내용물을 보호하기 쉽죠. 거기다가 사실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는 납품이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바로 들어가죠. 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비용도 굉장히 효율적인 편이죠. 사실 지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유형의 트렌드가 좀 있어요. 건물 사무실, 카페, 소규모로 장사하는 경우 아니면 야외 진료소 이런 용도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목적으로 일부러 색상을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가져다 두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용하든지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컨테이너 하우스를 임대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제일 큰 장점은 전기시설이라든지 환풍시설 이런 게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컨테이너 하우스를 임대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하우스 임대 사업이 매출 비중이 적지 않은데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게 사무실 용도로 임대 문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게 컨테이너 하우스를 임대할 때 혹시 책상이랑 사무 가구들을 같이 빌려줄 수 있냐라는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없던 서비스였는데 약간의 추가 비용을 더 받고 여태까지 가장 문의가 많았었던 그런 제품들을 옵션으로 저희가 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 가구 임대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옵션이니까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하우스 업체 중에 이런 유형의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사무 가구를 같이 임대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문의들을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받게 돼서 아예 컨테이너를 제작할 때 가구들을 처음부터 다 설치해 놓는 그런 컨테이너 사무실을 제작하는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임대하려고 할 때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하우스 업체들이 약간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빌려갈 때나 아니면 3개월 빌려갈 때, 6개월 빌려갈 때, 1년 이상 빌려갈 때 막 가격들이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또 그때그때 틀려요. 이게 그 업체가 바쁠 때 물어보는 거랑 좀 한가할 때 물어보는 거랑 그렇게 가격이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업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정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희 임대료 딱 그대로만 받고 있어요. 임대료 결제 방식은 거의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뭐 약간은 월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월세로 살 경우에 매달 월세를 내게 되는 것처럼 컨테이너 하우스 임대도 월 단위로 청구를 하고 월 단위로 결제를 받아요. 근데 부동산하고는 조금 틀린 게 보증금 같은 건 따로 없죠. 컨테이너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강철로 제작되죠. 내부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단열재, 천장, 바닥, 창문, 출입문 그렇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들을 거치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구입하게 되면 한 번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꽤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 주문 제작 형태로 요구사항들을 몇 가지 더 넣게 되면 견적이 훨씬 복잡해져요.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설치하겠다라는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신고하는 과정이랑 절차들을 전부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이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니까 컨테이너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절차들을 마치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몇백만 원, 여기서 옵션을 몇 가지 추가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도 비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형 컨테이너라면 수백만 원 정도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더 욕심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뭐 수정하다 보면은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컨테이너 임대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매달 10만 원대에서 아니면 많아봤자 20만 원대 그런 임대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컨테이너 사이즈별로 임대 비용이 틀리니까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옵션들을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그냥 기본형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인기 있는 사이즈가 1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임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대신에 내가 몇 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그냥 구매를 해버리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경우에 워낙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특정한 용도 하나로 그냥 얘기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창고라든지 사무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한 6개월 이상 숙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냉방이나 난방을 위해서 옵션을 몇 가지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컨테이너 업체랑 연락할 때 그런 류의 옵션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상담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우스 사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여기서 확장된 이동식 하우스는 저희는 미래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도 같이 종종 보기 때문에 이런 이동식 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래에서 더 성장이 크게 가능한 미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